지금 나를 위로하는 중입니다. 샤오이 지음, 김은지 감수, 체인의 옮김, 마음 책방 발행. 저자의 글. 수년간 괴롭혔던 고통이 담담한 슬픔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일평생 자신의 감정과 싸우며 살아간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 최대한 다스려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입히지 않도록 애써야 하고, 우울한 감정이 엄습하면 어떻게든 이겨내서 계속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한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으면 마음에 짙은 그림자를 남기고 생각을 불빛처럼 일렁이게 하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는 외로움은 오롯이 자신의 몫. 아무도 남의 외로움을 대신 겪어주지 못한다. 감정은 독특한 형식으로 존재하며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과 나, 그들과 우리, 결국 모두가 그러하다. 자녀에게 상처 준 부모도 상처받은 피해자임을 깨닫다. 심리상담 일을 시작한 첫 해, 대학 지도교수였던 나는 상담을 하러 온 학생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자주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내가 우는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제가 그렇게 가여운가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운 것은 단순히 눈앞의 학생이 가여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내 가슴속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이미 잊은 줄 알았던 이 기억이 내담자와의 대화를 통해 다시 살아났고 그때의 나를 가엾게 여기며 눈물을 흘린 것이다. 이후 나는 심리치료에 더 깊이 주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모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 데 집중했다. 내면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자녀에게 상처를 준 부모 역시 대부분 가슴 아픈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결혼 생활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피해자임을 깨달았다. 나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끔찍히 사랑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옳고 그름을 맞고 틀림을 가리는데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고 내심 놀랐다. 그들은 마치 흑과 백을 구분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양 매사에 시시비비를 다뒀다. 그런 뒤에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잘못한 것은 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젠 떠날 수 있어. 정말 그런가? 당신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당신은 진짜 떠날 수 있는가? 당신이 상처 준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로 평생 빚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겠는가? 다년간의 임상 경험과 엄격한 자기 분석 끝에 나는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든 결국은 모두가 운명이라는 것이다. 운명에 순응한다는 것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나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단련하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함을 뜻한다. 어머니는 대체 왜 자식을 그토록 학대한 것일까? 예전에 한 청년과 심층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혹독하게 맞고 자란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줄곧 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했다. 또한 자신이 학대받았다는 생각에 항상 우울감을 느꼈다. 만약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그의 과거를 표현한다면 아마 비정한 엄마에게 학대받은 불쌍한 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갔다. 그 결과 학대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머니가 자신을 잔혹하게 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어머니는 대체 왜 자신의 아이를 그토록 학대한 것일까? 청년은 생각을 거듭한 끝에 부모가 결혼했을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친가는 매우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집안으로 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혹독한 시집살이에 시달렸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만들지 못하면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욕을 먹기 일쑤였다. 게다가 그의 친가는 수많은 형제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다. 어머니가 목욕을 하는 동안에도 시동생들은 아랑곳 없이 욕실 문간에 서서 시시덕거렸다. 이런 환경에서 어머니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단순히 하루를 살아내는 일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청년은 말했다. 여기까지 이르자 청년은 비록 엄마가 나를 왜 그렇게 때렸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적어도 아버지와 결혼한 후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더욱 적극적으로 생각을 이어가도록 끊임없이 유도했다. 그의 머릿속을 부여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 간에 어떤 연관성과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한 것이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다. 결혼한 뒤로 엄마는 늘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될 여력이 없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식을 두들겨 패는 것으로 화풀이를 했는지도 모르죠.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는 또 이렇게 말했다. 가부장적이고 위압적인 시댁과 낯설고 정 안 되는 환경 앞에서 엄마는 수없이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물론 어린아이를 그렇게 때리면 안 되죠. 하지만 어쩌면 그런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발산하고 가까스로 숨을 쉬고 겨우겨우 지금까지 살아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는 마침내 얻어맞고 학대당한 어린 시절을 경험해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찾아냈다. 그에게 벌어진 나쁜 일 덕분에 비참한 인생을 살던 한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어린 시절 그에게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과 어머니가 때리지 않는 것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면 그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자신의 운명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의미를 찾은 뒤 수년간 청년을 괴롭혔던 고통은 마침내 담담한 슬픔으로 변해 기억의 상자 속에 담겼다. 그리고 그는 불행한 어린 시절 덕에 생긴 독립심과 강인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더욱 용감하게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감정이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이처럼 지대하다. 분노와 낙담, 안타까움과 슬픔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내면에 잠재된 힘을 깨닫는다. 사람은 스스로를 통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나는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었나?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열리기 시작하면 사람과 관련된 기억이 내면 깊은 곳에서 점점 떠오른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 사람이 나를 왜 그렇게 대했는가에 집중하고 집착하다가 더 깊은 고통에 사로잡히거나 훨씬 무력한 관계 갈등에 빠지기 쉽다. 단연간의 임상 경험에서 이런 사항을 목도한 뒤 나는 이러한 심리 기제에 감정기생 현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점은 그 사람이 나를 왜 그렇게 대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었나다. 엉뚱한 점에 집중하면 통찰력이 생겨도 방향을 잘못 잡은 탓에 더욱 큰 좌절을 느끼게 된다. 이 책에서는 관련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 통찰부터 타인과의 관계, 기생하는 감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34가지 심리효과를 다루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나 자신이 오랜 기간 정신분석 치료를 받으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된 나의 인생 이야기도 함께 실었다. 이러한 심리 효과를 다룬 것은 읽는 이가 심리학 이론을 공부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이러한 심리 기제들이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과 진동을 남기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책에 소개된 수많은 사례 중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적절히 각색했음을 미리 알린다. 물론 나의 이야기는 날 것 그대로 실었다. 내가 살면서 겪은 수많은 일, 나의 인간관계에서 벌어진 감정의 드라마는 누구나 경험해보았음 직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을 쓰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고 정리하다가 오히려 아픈 상처를 해집게 될까봐 내심 걱정했지만
감사하게도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지를 더욱 잘 배울 수 있었다.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해주고픈 말이 있다. 당신의 인생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든 여태껏 얼마나 괴로워하며 살아왔든 상관없다. 장단컨대 그 일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수록 당신은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